이번 시간에는 기업과 생산함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서는 생산과 생산 요소, 기업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산함수를 장단기에 따라서 구분해보고 생산 요소가 투입될 때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제적 이윤이란 수입에서 경제적 비용을 제하는 것입니다. 수입이란 판매 가격의 산출량 곧 공급량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비용이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생산 비용에서 더욱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윤을 파이라고 쓰고 그 파이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생산량입니다. 생산량에 따라서 이윤이 극대화되는데 PQ라고 쓴 것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완전경쟁, 독점, 과점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생산량을 표현하는 것, 생산함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생산기술 파트에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생산비용 파트에서 역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윤극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생산기술, 생산비용, 그리고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이윤극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기술이란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주어진 비용 하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산 비용이란 원하는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 비용을 극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생산이란 생산 요소를 적절히 배합 가공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재화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제품을 단순히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장, 운송, 저장 등 사회 후생을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대부분 기업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생산 요소란 재화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이야기합니다. 광의의 생산 요소도 있고 협의의 생산 요소가 있는데 우리는 협의의 생산 요소로서 토지, 노동, 자본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원적 생산 요소로서는 노동과 토지가 있고 파생적 생산 요소로서는 자본이 있습니다. 기업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즈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거래비용 절감에 의해서 기업이 발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거래비용이란 각종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거래 전에 필요한 협상 또는 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물론 계약이 준수되는가를 감시하는 데 여러 비용이 드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합해서 거래 비용이라고 합니다. 또한 처음 계약이 불완전해서 재계약할 때 드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결국 코즈는 생산과 관련된 경제 행위를 하나의 기업 조직으로 흡수하면 시장 거래가 내부화되어 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그러한 것이 가능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단체 생산 또는 협동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업의 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단체 생산, 협동 생산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재화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산 활동이란 여러 생산 요소들을 결합하여 생산 과정에 투입함으로써 다양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경제 행위입니다.
기업이란 기술적 제약 하에서 이윤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산 계획을 수립,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효율적인 생산 계획이라는 것은 일정한 생산 요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생산을 달성하는 계획 또는 일정한 생산을 최소한의 생산 요소 투입으로 달성하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생산 함수는 결국 일정 기간 동안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들을 독립 변수로 하고 투입이 된다는 얘기죠. 생산량을 종속 변수로 결국 생산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생산 계획을 함수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 기업의 문제에서는 시간을 나누기도 하는데 단기와 장기로 시간을 나누기도 합니다. 단기라는 것은 고정 요소가 존재하는 기간입니다. 고정 요소라는 것은 양이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고 반대의 개념이 가변 요소입니다. 가변 요소라는 것은 쉽게 투입량을 변경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장기는 가변 요소만이 존재하는 시간이고 고정 요소가 존재할 때에는 단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함수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했을 때 K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고정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정이 되어져 있는 요소, 자본이 있다. 그렇다면 가변 요소는 노동만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함수의 관계로 써가지고 생산량으로서 표현해도 되는 것이고 생산량이 바로 노동과 자본 투입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셔도 됩니다. 또 여러 기업이 있을 때는 하첨자 i를 써가지고 각 개별 기업, i번째 기업이 얼마나 만드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장기는 모든 요소들이 가변대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생산의 개념, 정의들이 있는데 첫 번째, 총생산이라는 것은 생산 요소 투입에 의해서 효율적인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노동이라는 요소 하나만 있을 때 노동이 투입돼 가지고 최대한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균 생산이라는 것은 생산 요소 한 단위당 만들어내는 양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총 생산을 노동으로 나누면 개개인 노동이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 생산이란 요소 한 단위 증가에 따라서 생산량이 몇 단위 증가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연속이며 미분 가능할 때는 총 생산 함수라는 것을 노동으로 미분하여서 마지널 프로덕트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도함수의 표현으로 쓰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총 생산 함수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노동이 투입될 때 생산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원점으로부터 선을 긋게 되면 L분의 Q, L분의 Q에서 평균 생산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균 생산은 이러한 경우에 점점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단위 변화할 때 생산량의 증가분을 표현하는 것은 마치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역시 한계 생산은 체감하는 것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 간의 관계에 의해서 평균 생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균 생산보다 한계 생산이 큰 경우에는 노동 투입에 따라서 평균보다 한계 생산이 크기 때문에 결국 평균 생산을 높이게 됩니다. 반대인 경우로 평균 생산에 한계 생산이 미치지 못한다면 노동 투입에 따라서 기존의 평균량보다 생산을 못하므로 평균 생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이 같다라면 평균이 불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생산 계획이란 생산 요소가 투입될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평균 생산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계 생산이 평균 생산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한계 생산이 평균 생산보다 크기 때문에 평균 생산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균 생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균 생산보다 한계 생산이 작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봤을 때 한계 생산이 평균 생산보다 작다면 평균 생산은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쪽을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됩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이 같을 때는 평균이 불변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윗줄 한계 생산의 평균 생산과 일치하면 평균 생산이 불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